도대체 이런 맛은 어디서 오는 거죠? 미슐랭 스타를 받은 프랑스 셰프 클레어는 입안 가득 퍼지는 감칠맛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방금 맛본 음식은 바로 한국의 전통 된장과 이탈리아의 트러플 오일이 결합된 특별한 리조또. 작은 한 입만으로도 그녀의 오랜 요리 경험이 뒤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식 퓨전에 흠뻑 빠진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열린 특별한 요리 이벤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곳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셰프들이 초청되어 한국 전통 요리와 다양한 국제적 요소가 융합된 한식 퓨전 요리를 체험하는 자리였어요. 제가 이 이벤트에 초대받은 건 사실 우연이었어요. 한식에 관심이 많던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소개한 몇 가지 한식 요리가 꽤 주목받았거든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 글로벌 셰프와 함께하는 한식 퓨전 체험에 참가해달라는 초대장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엔 설렘 반, 걱정 반이었어요. 과연 한식이 세계의 최고 셰프들에게도 감탄을 자아낼 수 있을까요? 이날 행사의 시작은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 전통 공연으로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셰프들은 모두 흥미로운 표정으로 공연을 즐기며 손에 든 막걸리를 홀짝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한국 전통 재료를 활용해 창의적으로 재해석된 요리들이 줄지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것은 미국 셰프 토니가 손에 든 겉은 크리스피하고 속은 부드러운 퓨전 갈비 타코였어요. 멕시코 타코와 한국의 양념갈비가 완벽히 어우러진 이 요리는 그의 입가에 미소를 띄우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혁명적이에요. 이 조합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동료들에게 손짓하며 그 맛을 권하기 바빴죠.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행사의 흥미진진한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셰프들은 저마다 한 접시씩 들고 테이블을 돌며 서로의 요리에 대한 의견을 나눴어요.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감탄사와 웃음소리는 이미 이 행사가 단순한 요리 체험이 아니라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가장 놀라운 순간은 일본 출신의 유명 셰프 유키코가 한식을 기반으로 한 디저트를 맛보던 때였습니다. 그녀는 접시에 담긴 투명한 막걸리 젤리에 관심을 보이며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이건 과학인가요? 예술인가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막걸리 젤리를 한 입 먹은 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죠. 감미로운 쌀의 풍미와 젤리의 부드러운 질감,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발효의 깊은 맛에 완전히 매료된 듯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즉석 요리 대결이었어요. 참가한 셰프들이 한국 전통 재료를 랜덤으로 뽑아 즉석에서 요리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분위기는 금세 열띤 경쟁으로 달아올랐어요. 고수, 청양고추, 마늘장아찌 같은 재료들이 무작위로 뽑히자 셰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창의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브라질 출신 셰프 마르코의 요리는 단연코 모두의 시선을 끌었어요. 그는 김치를 다진 후 고수와 섞어 페스토를 만들고 이를 소스로 삼아 구운 전복 위에 얹었습니다. 이 조합은 한국과 남미가 만나는 작은 축제 같아요. 그의 설명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셰프들은 단순히 요리를 맛보고 평가하는 것을 넘어 한식 퓨전이 어떻게 글로벌 미식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이곳에서 새롭게 빛나고 있었죠. 셰프들의 창의력이 빛을 발한 순간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에서 몰래 요리를 준비하던 클레어 셰프가 긴장된 표정으로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그녀는 한국 재료와 유럽 요리법을 접목한 자신만의 특별한 한식을 선보이고 싶다며 간장, 크림소스 리조또와 달래 튀김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 간장을 맛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 작은 병에 이렇게 깊은 맛이 들어있다니요. 이건 소금에 대한 그 이상입니다. 클레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요리에 집중했죠. 그녀의 리조또는 부드럽고 풍미 깊은 간장 크림 소스와 바삭한 달래 튀김의 조화로 모든 사람을 매료시켰습니다. 한 셰프는 그릇을 내려놓으며 농담처럼 말했어요. 이 요리는 심사위원도 한 번쯤 자신의 경력을 의심하게 만들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순간 터졌습니다. 브라질 셰프 마르코가 재료를 치우던 중 실수로 클레어의 리조또 접시를 엎어버린 거예요. 당황한 마르코는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클레어는 첫 한식을 제대로 선보일 기회를 잃은 듯한 표정으로 망연자실해 보였죠. 하지만 여기서 한국의 전통 정신, 정칭이 발휘됐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한 한국 셰프가 다가와 클레어에게 다시 재료를 준비해주겠다며 웃음을 지어 보인 거예요. 한국에서는 함께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당신의 요리를 우리가 도울게요. 클레어는 이 말을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릴 뻔했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어요. 모두가 함께 재료를 준비하고 클레어가 다시 요리를 완성하는 동안 분위기는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전보다 더 나은 리조또를 완성했고 참석자들은 한식과 글로벌 셰프 간의 진정한 협력을 박수로 축하했어요. 행사가 진행될수록 셰프들은 점점 더 한국 요리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히 요리를 맛보는 것을 넘어 한국의 전통 조리 방식과 문화적 의미를 배우는 시간도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국의 발효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셰프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행사 진행자는 셰프들에게 전통장을 소개하며 직접 맛볼 기회를 제공했어요. 된장, 고추장, 간장을 차례로 맛본 셰프들은 그 깊은 풍미에 감탄을 금치 못했죠. 이탈리아 출신 셰프 파올로는 고추장을 맛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소스가 아니라 하나의 유산이네요. 이 안에 세월의 맛이 담겨 있어요. 발효라는 과정을 통해 이런 깊이를 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어지는 코너에서는 셰프들이 직접 한식 요리를 만들어보는 워크숍도 열렸습니다. 한국 셰프들의 지도로 전통 비빔밥을 만들기 시작한 셰프들은 고사리, 시금치, 나물 등 다양한 재료를 익히고 비빔밥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 셰프 마리아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이 재료들은 모두 각기 다른 맛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죠? 게다가 한 그릇의 영양까지 완벽하게 담길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그녀의 비빔밥은 독특한 색감과 배치로 특히 주목받았고 마리아는 한국에서 비빔밥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셰프가 처음부터 한식에 감탄한 것은 아니었어요. 한 영국 셰프는 한국 음식이 너무 매콤하고 향신료가 강해 적응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죠. 특히 김치의 강렬한 맛은 그의 입맛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치가 건강에 좋은 발효 음식이라는 설명을 들은 후 그는 한 입씩 조금씩 맛보며 서서히 매력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행사의 끝 무렵 셰프들에게는 퓨전 한식 요리를 직접 개발하라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각자 개성을 살린 요리가 등장했고 그 중에서도 프랑스 셰프 클레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만든 간장 베이스의 프렌치 어니언 수프가 모든 참가자의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클레어는 한국 간장은 프랑스 요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어요. 앞으로 제 레스토랑에서도 이 재료를 꼭 활용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한국 전통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제 셰프들은 단순히 한식을 체험하는 것을 넘어 한국 요리가 세계로 확장될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음식은 왜 아직도 세계의 중심이 되지 못했을까? 이 질문이 던져진 순간 한 셰프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음식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홍보 방식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음식은 자신들만의 상징적인 메뉴나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 이탈리아 하면 피자와 파스타, 일본 하면 초밥과 라멘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한국 음식은 그런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아직 세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았어요. 이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페인 셰프 마리아는 여기에 덧붙였죠. 또 다른 문제는 접근성이에요. 한식 재료들은 종종 구하기 어렵고 요리법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간장을 알고 있었지만 한국 간장이 이렇게 특별한 맛을 가진 줄은 몰랐어요. 이런 점을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된다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에 대해 한국 셰프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한국 음식은 음식 자체의 맛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발효는 시간을 담은 예술이고 나물이나 김치는 자연과의 조화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처럼 세계 각지의 셰프들이 한식 퓨전을 통해 한국 음식의 매력을 각국에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대화는 셰프들에게 강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철학과 문화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셰프들은 갑작스럽게 흥미로운 제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식 퓨전 레시피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모두가 동의하며 각자의 아이디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 셰프는 고추장과 아보카도를 활용한 한국 멕시코 스타일 과카몰레를 제안했고, 이탈리아 셰프는 깨시 페스토를 이용한 파스타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셰프는 그들을 격려하며 한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식은 기본적으로 사람들과의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만든 요리는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식 퓨전의 진정한 힘입니다. 셰프들은 이 메시지에 크게 공감하며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행사는 열기 속에 계속되고 있었지만 한 셰프가 작은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셰프 데이비드는 계속해서 한국 요리에 매료되면서도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에 대해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작은 접시에 모든 걸 조금씩 담는 거죠? 데이비드는 옆자리에 있던 한국 셰프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한 번에 모든 맛을 다 느끼기 어렵고 음식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이에 한국 셰프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에서 반찬은 단순한 곁들임이 아니라 식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작은 접시에 조금씩 담는 이유는 각자의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강조하는 건 맛뿐 아니라 나눔의 정신이에요. 반찬을 함께 공유하며 교감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다른 셰프들은 이 설명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프랑스 셰프 클레어는 이렇게 말했죠. 생각해보니 이건 단순히 음식을 먹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을 반영한 것 같아요.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즐기는 문화, 이건 정말 독특하고 아름답네요. 이 대화가 진행되는 사이 또 하나의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 셰프 파울로가 식탁 위의 나물을 잘못 해석해 그것을 샐러드용 드레싱처럼 사용하려다 다소 엉뚱한 조합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맛이 강렬하네요. 혹시 이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그의 질문에 한국 셰프는 웃으며 직접 나물을 밥 위에 얹어 간장과 참기름을 살짝 곁들이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파울로는 이 방법을 따라 한 입 맛보고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오, 이렇게 먹는 거였군요. 완전히 새로운 맛이에요. 이 작은 나물들이 이렇게 풍부한 맛을 내다니 정말 놀라워요. 이러한 작은 오해와 깨달음의 순간들은 셰프들 사이에서 한국 요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한국 음식이 단순히 한 접시의 요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의미와 전통을 이해하게 되었죠. 행사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셰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맛의 경험을 넘어 삶의 철학과 문화를 체험하게 해준다. 작은 오해를 해결하며 더욱 깊어진 교감 속에서 이제 셰프들은 자신만의 퓨전 한식을 만들어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파울로의 나물 해프닝은 다른 셰프들에게도 웃음을 자아냈지만 이는 곧 문화적 차이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영국 셰프 데이비드가 말문을 열었어요. 이런 경험이 처음은 아니에요. 한국 음식은 훌륭하지만 종종 그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서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나물의 쓰임새처럼요. 이런 부분이 한식을 세계적으로 더 알리기 위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 셰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낯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 서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지만 반대로 그 낯설미 매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문화적 차이를 포용하면서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프랑스 셰프 클레어가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한식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이 무엇인가요? 저는 지금까지 맛에만 집중했는데 더 깊은 이야기를 알고 싶어요. 이에 한국 셰프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식은 조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재료와 재료의 조화, 음식과 사람의 조화, 나아가 자연과
인간의 조화까지요. 김치도 그렇고 된장도 그렇고 발효라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맛이 만들어집니다. 한식은 이런 시간을 존중하고 기다림을 통해 완성되는 철학을 담고 있죠. 이 말을 듣고 스페인 셰프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런 철학이라면 한식은 단순히 음식을 넘어 하나의 예술로 볼 수 있겠네요. 이 철학을 알게 되니 제가 오늘 먹었던 모든 음식이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파올로도 감탄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오늘부터 한식 요리를 만들 때 단순히 레시피를 따라하는 것을 넘어서 이 철학을 담아 요리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요리에 철학을 담는 것은 이탈리아 음식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요. 그렇게 파올로의 실수로 시작된 해프닝은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기회로 변했습니다. 이제 셰프들은 한식의 맛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을 자신들의 요리에 반영하고 싶다는 의욕으로 가득 차 있었죠. 행사가 끝나갈 무렵 셰프들은 서로 만든 요리를 시식하며 마지막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요리의 본질과 가능성, 그리고 이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방법에 대한 열띤 대화가 이어졌어요. 프랑스 셰프 클레어는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식이 단순히 맛있는 요리를 넘어선다는 것을 배웠어요. 음식 속에 담긴 이야기가 있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깊은 의미가 있죠. 앞으로 제 레스토랑에서도 한국 재료를 활용해 보려고 해요. 간장이나 된장은 프랑스 요리에 놀라운 가능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요. 스페인 셰프 마리아는 여기에 덧붙이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각국의 셰프들과 함께 한국 요리를 체험했잖아요. 그렇다면 한식 퓨전을 테마로 한 요리 축제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각국의 셰프들이 자신의 나라 음식과 한식을 결합해 작품을 선보이는 거예요. 이 제안에 모두가 환호하며 공감했습니다. 한국 셰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것이 바로 한식 퓨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힘이었어요. 한식은 세계 어디에서나 어울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행사의 마지막, 모든 셰프들은 함께 준비한 퓨전 요리를 한 테이블에 놓고 서로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고즈넉한 한국 전통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셰프들은 잔을 들고 약속했어요. 한식의 매력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 그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한식의 철학과 맛을 전파하기로 다짐했죠. 특히 간장, 고추장, 된장 같은 발효 장류는 세계 요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열쇠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한식 퓨전은 단순히 한국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와 협력해 새로운 요리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이 감동적인 여정을 블로그에 기록하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가장 강력한 연결의 매개체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한식 퓨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세계 각국의 요리에 한식을 결합해보고 싶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